1525년 2월 1일 노적, 최종, 김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백성 3명이 소목과 말 등을 선물 받습니다. 누구한테? 무려 조선국왕 중종한테. 사대부도 아니고 평범한 백성이 국왕한테 직접 상을 받다니 나라라도 구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노적은 호랑이 발자국을 추적해 쇠뇌를 쏘는 기술이 뛰어났고, 최종과 김달은 호랑이를 발견한 즉시 달려들어 창으로 찌르는 능력이 있었죠. 호랑이 어벤져스라고 할 만하죠. 국가에서는 이 호랑이 어벤져스의 능력을 높이 사서 이들의 호랑이 사냥법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선이 호랑이에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의 호랑이 이야기 일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화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 어떻게 했느냐? 호랑이 사냥 전문 부대를 만듭니다. 이름하여 차코 갑사. 차코는 호랑이를 잡는다는 뜻이고, 갑사는 조선 전기에 있던 정예병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차코 갑사는 중앙군에 소속되어 있었고, 경국대전을 기준으로 정원이 440명이었습니다. 차코 갑사는 정예 중에서도 정예였다고 하네요. 조선 조정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군사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호랑이를 잡는 방법, 호랑이를 잡았을 때의 포상 규정 등을 내용에 포함해 호랑이 사냥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1472년에 포호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고, 1681년에는 차코절목이라는 이름으로 더 정교해집니다. 이후 조선 조정은 1683년, 1699년, 1703년에 차코절목을 더 다듬는데, 오늘 컨텐츠는 1699년과 1703년 차코절목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호랑이 사냥법 중 최고는 무엇일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당연히 총으로 사격하는 방법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사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사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외로 준비입니다. 보스몹을 잡으러 갈 때 템이랑 포션부터 챙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준비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쇠뇌, 화살, 화약, 탄약, 긴 창 같은 무기도 준비해야 했고, 새끼줄, 그물 같은 보조도구도 필요했습니다. 또 함정도 필요한데, 호랑이 잡는 함정을 벼락틀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무기 다 챙겼으면은 이제 포션 챙겨야겠죠. 호랑이 사냥은 한타 싸움이 아니고 며칠씩 걸리는 레이드였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무기지만 사실 식량을 미리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바로 사냥이 시작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호랑이 사냥단 구성입니다. 호랑이가 한번 나타나면 그 즉시 최초 발견자가 관아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관아에서는 대기하고 있던 차코갑사를 출격시켜 현지 민관인과 파티를 구성하고 사냥을 시작합니다. 민간에서 보고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 사냥부대가 출동해 현지인과 민관 합동으로 사냥한다. 꽤 체계적인 시스템이죠. 다음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추격입니다. 아까 노적의 특기가 호랑이 발자국을 추적하는 거라고 그랬죠. 노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의 흔적을 추적하는데 이 과정이 길게는 며칠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추격에 실패해서 호랑이 사냥단이 그냥 해산하는 경우도 꽤 있었죠. 이렇게 힘들게 호랑이를 찾으면 그제서야 호랑이 사냥이 시작됩니다. 호랑이 사냥에서 제일 큰 난관은 바로 호랑이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의 포스가 어마어마해서 호랑이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보는 순간 스턴 걸리는 거죠. 이런 이유로 반드시 창수와 사수가 함께 팀으로 싸웠고, 차코장이라고 부르는 호랑이 사냥단의 리더가 꼭 지휘했다고 하네요. 특히 호랑이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 호랑이 사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스몹을 잡으면 그 다음은 뭐죠? 득템하는 시간이죠. 동물계 최종 보스답게 호랑이는 엄청 좋은 템들을 드롭했습니다. 호랑이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간, 쓸개 등의 내장은 비싼 약재로 쓰였는데, 특히 호랑이 심장은 중국에서 엄청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의 머리는 기우제를 지낼 때 썼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최강 유니크템은 바로 가죽이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비싼 값에 거래될 뿐만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최고 존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는 호랑이를 잡은 사람에게 차코절목에 따라서 포상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잡은 사람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호랑이 가죽을 수도에 올려보내야 했죠. 다음 상황은 뻔하죠? 호랑이 가죽은 대부분 운송 도중에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1703년의 차코 절먹을 보면 호랑이 가죽에 사냥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선 확인 후 포상 방식이 아니라 선 포상 후 확인 방식으로 포상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도였죠. 또 다른 문제는 누구한테 얼마를 포상하냐는 문제입니다. 호랑이 사냥은 실제 사냥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몰입꾼들도 있고 이를 뒤에서 지원한 지방 수령도 있습니다. 차코 절먹은 이들에 대해 모두 포상 규정을 만들어 두되 포상 규모는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호랑이 사냥 파티원을 이끈 파티장, 즉 차코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장 먼저 호랑이에게 포를 쏜 사람, 즉 선빵을 날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선방포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사람들이 호랑이와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냥 개인이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호랑이 사냥을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조선이 낳은 천재 다산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 사냥 때 포수를 동원하는 게 최악이다. 왜냐하면 포수를 너무 많이 동원해서 그 비용을 대느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기 때문이다. 가정 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라는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